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업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테마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상속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끊김없이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요.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세 계산을 할 때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인데, 가업 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구분해서 무려 200억, 300억, 500억까지 순재산으로 500억까지도 공제해 줄 수 있는 막강한 세제 특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가업으로 기업을 물려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절세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직접적인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후반부에서는 가업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상속세 세율, 상속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체계인데, 상속세 가세 표준이 1억 이하이면은 10%만 내면 끝나는 거죠. 1억이면은 10% 1,000만 원이죠. 그렇지만 30억을 초과할 때, 예전에는 이제 50억 기준이었는데 이게 가표 구간이 내려왔죠. 그래서 더욱더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은 50%인데 상속세 가세 표준이 30억을 넘어가면은 무려 상속세 세율이 50%가 적용되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50%인데 가업상속 공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 200억, 300억, 500억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막강한 절세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업상속 공제 기본 요건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 대상이 되는데요. 과거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제 한도는 말씀드렸듯이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은 무려 200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가업 영위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는 300억, 무려 300억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은 무려 500억을 공제해주는 그런 막강한 세제 혜택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 이제 영농, 영축, 영어, 축산 등의 영농상속 공제는 최대 한도가 15억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거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세 세제 혜택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관리가 따르게 됩니다. 자,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후관리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상속세 사후관리 기간 7년이죠. 7년. 과거에는 10년인데 완화되었습니다. 이 7년 사후관리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후의 사유가 발생되면은 공제해줬던 상속세 감면 혜택을 취소하고 바로 이자를 가산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해당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실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됩니다. 물론 5년 이내에는 10% 이상만 처분해도 추징 사유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가업에 종사하더라도 가업용으로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역시 추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지분 감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주식 등으로 몰납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추징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고용 인원, 기준 총급여 기준도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기준이 있고 사후관리 기간 7년 전체 평균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기준은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나 기준 총급여가 기준 고용 인원 수나 기준 총급여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인원수와 기준 총급여를 둘 다 밴드 조건으로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야 추징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급여 한 가지가 80% 미달하는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 인원이나 기준 총급여는 과거 2년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전체 7년에 대한 평균
기준 인원이나 평균 총급여 기준도 7년치 전체를 평균해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80% 기준은 아닙니다. 100% 기준으로 해서 미달하게 되면은 역시 상속공제받은 혜택을 추징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공제를 살펴봐 드렸는데요. 중요한 요건, 상속인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 요건입니다. 상속인은 자녀분들, 물려받는 사람인 거죠. 이 물려받는 사람들은 자녀분 기준인 셈인데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대리는 안 되고요, 직접 가업에 종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요건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는데,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 상속 재산을 전부, 그러니까 100% 물려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은 삭제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상속인 요건, 상속세 가세표준 신고 기한, 그렇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상속인 선친, 부친의 요건인데요. 이 경우는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면 되고요. 해당 기업의 주식 총수를 50% 이상, 상장 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으로는 피상속인 아버지께서 가업의 영위 기간 중에 대표이사의 재직 기간이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면은 비상속인 요건은 충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비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가업 영위 기간 중에 50%를 넘어서거나, 또는 가업 기본 요건 10년을 넘어서거나,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에서 5년 이상이면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영위 기간 요건은 충족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표이사 요건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이사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대표이사 취임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을 것. 두 번째,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을 것, 등재가 되었을 것. 세 번째,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할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상속공제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최대 무려 5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업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죠. 후계자에게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 저율과세, 아주 저렴하게 증여세를 매기는 특례제도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주식 증여 특례제도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